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후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썬돌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새로 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총 이렇게 4권. 근데 이 책들은 이제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서처럼 이제 서점에서 주문해서 산 게 아니라 한 권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고요. 나머지 3권은 최근에 그 북마켓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사게 된 책들입니다. 그러면 북마켓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요렇게 3권을 이제 북마켓에 놀러 갔다가 샀는데요. 이제 다녀왔다는 북마켓이 선셋 서점이라는 행사였어요.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선셋 서점. 그 북마켓이 인천 지역의 책방들을 이제 한 자리에 모아서 뭐 책도 팔고 뭐 문화 행사도 진행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인천이라는 지역이 해가 지는 곳이잖아요. 서쪽에 있는. 그래서 그 지역적 특색을 담으려고 선셋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제 서점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이제 북마켓은 그런 행사는 서점은 아니잖아요. 크게 보면 서점이라고 해도 되나? 책을 파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서점이 아닌데 서점이라고 불러서 약간 좀 헷갈리는? 약간 그래서 이름에 대한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는데 어찌됐든 선셋 서점이라는 북마켓이 열렸고 이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런 책과 관련된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되고 이제 온라인으로 대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었는데 이제 이 선셋 서점은 다행히도 좀 시기적으로 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됐을 때 열려가지고 오프라인에 직접 갈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 위험 때문인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게 그 행사를 좀 둘러볼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되게 오랜만에 그런 책과 관련된 오프라인 행사에 다녀왔고, 근데 사실 제가 사전에 미리 조사를 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친구가 갈래? 해서 응, 가자. 그러고 간 거라 그냥 책 판매하는 그런 부스들만 구경하려고 갔는데 마침 그날이 이제 김현수 작가님의 강연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까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강연은 원래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됐었는데 운이 좋게도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서 들을 수가 있었답니다. 네. 김현수 작가님이 8년 만에 신작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작품 활동을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그 강연에서는 그 책 얘기, 이제 본인이 내신 책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주제가 그거였어요. 동네에 서점이 있으면 좋은 이유 5가지. 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작가님의 되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 가면서 작가님에게 책방이란 어떤 공간이었는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이제 재밌게 듣고 이제 나왔는데 작가님한테 사인을 받을 수 있는 또 자리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런 정보 없이 가서 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바로 옆에 부스에서 책방 사장님이 저한테 이제 이 책을 딱 권해주고 계셨을 때였거든요. 이 책이 김현수 작가님의 신작 7회 마지막이라는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신작이 나왔다라는 이제 얘기를 그 책방 사장님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막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방 사장님이 여기다가 빨리 가서 사인 받으라고. 그래서 급하게 결제를 하고 이제 이 책을 들고 쫑쫑쫑 가가지고 줄을 서서 사인을 받았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사인이 이렇게 돼서 나오는 사인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굴하지 않고 뒷장에 이렇게 사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평소에 막 엄청나게 애정을 한다거나 그런 작가님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 김현수 작가님의 책이에요. 이 책인데요. 이 소설가의 일이라는 산문집이에요. 이거를 제가 작가님의 책을 딱 2권 읽었거든요. 이 책을 가장 처음 읽었고 그 뒤에 사랑이라니 선영아라는 소설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 소설가의 일에는 제가 앞에 표지에다가 이렇게 2014년 최고로 마음에 드는 책 하고 이렇게 적어놓을 정도로 6년 전에 굉장히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런 책이어서 이제 김현수 작가님에 대한 약간 이렇게 은은한 애정이 있었달까? 이 책은 진짜 소설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김현수 작가님의 생각이 적혀 있는 글이에요. 그래서 총 3부로 나눠져 있는데 2부, 3부의 제목이 2부가 플롯과 캐릭터, 3부가 문장과 시점이라는 주제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오히려 이제 저는 반대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표면적으로는 소설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 그 소설 속 인물이 뭐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소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인생에 대해서도 좀 성찰할 수 있는 책이어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애정이 있는 작가님이기 때문에 제가 비록 사인본이지만 사인을 2번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 7회의 마지막이라는 책을 샀고요. 당연히 눈치채셨겠지만 이 책이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뒤에 그 최은영 작가님의 추천사가 적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으면서 이 책의 어떤 뉘앙스를 좀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나는 유폐된 시인의 무력감과 외로움을 봤다. 2번째로 읽었을 때 그가 맞서 싸울 수 없는 현실의 강고함을 봤다. 3번째로 읽었을 때야 나는 시인의 눈에 비친 작은 세계를 봤다. 어쩌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 더 소중한 작은 세계를. 시인이 살았던 세상처럼 내가 살아가는 세상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 슬픔을 모르는 인간, 고독할 겨를이 없는 인간을 바라는 것 같다. 슬픔조차도 비생산적인 감정으로 배척되는 세상에서 어디에도 쓸모없는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일, 그렇게 계속 글을 써나가는 일은 어리석고 그 어리석음의 크기만큼 아름답다. 이 소설을 읽고 나니 알겠다. 내가 왜 매번 김현수의 소설에서 주춤대고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큰 물살을 따라서만 흘러가지 않고 지류에 머물며 작은 것들의 이름을 불러주던 작가의 목소리를 어째서 계속 듣고 싶었는지를. 그의 소설은 여전히 내게 다정하고 외롭고 깊은 목소리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왠지 밝은 느낌의 소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워낙 문장을 좀 잘 쓰시는 작가님이셔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조만간 읽어볼 것 같아요. 7회의 마지막.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한정원 작가님의 시와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표지가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뭔가 포장지 같기도 하고, 이 책은 제가 지금 한 가지 구상하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컨텐츠로 구상하고 있는 게 이제 산책과 관련된 책들을 소개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산책과 관련된 책을 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었거든요. 시와 산책. 근데 마침 이게 딱 북마켓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들어서 막 구경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팔았던 그 책방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좋았다. 근데 이게 뭐 어떤 상술적인 마인드인지 진심인지 그냥 믿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 제가 또 약간 혹 해가지고 굉장히 끌리는데 하면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 책을 쓰신 이 한정원 작가님의 그 첫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책을 내셨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잖아요. 그 매력이 뭘까 궁금해져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 책도 한 절반 정도는 사실 읽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솔직하게 저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성감성한 책일수록 누군가의 마음을 잡아 끄는 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경험들이 서로 공유되지 않은 채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복불복이랄까? 그래서 복불복인데다가 문장이라는 게 너무 취향을 타기 때문에 같은 문장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문장 진짜 좋다. 밑줄 밑줄 밑줄. 뭐 이런 반면에 누군가는 그게 좋은 문장이라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호로록 넘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빙글빙글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그러니까 이런 글은 취향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나는 아직은 사실 잘 모르겠다. 라는 게 저의 소감입니다. 아직 절반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책은 이제 전체가 좋을 필요는 없고 어느 한 구절이라도 마음 깊숙이 이렇게 쑥 들어오는 그런 문장을 만날 수만 있어도 되게 좋은 책이 될 텐데 아직 이제 플래그가 하나도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아직은 못 만났어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와 산책. 그리고 북마켓에서 산 마지막 책. 짜란. 있으려나 서점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미 읽은 책이에요. 이미 읽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일단은 무슨 책이냐면 이런 그림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화는 아닌데 귀염귀염한 그림들이 있는 책이고요. 그냥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은 그냥 무조건 구입해야 되는 책이거든요. 되게 책과 관련된 엉뚱한 이야기들이 그려져 있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이 책 내용을 보여드려도 되나? 책 만드는 법 해가지고 약간 되게 좀 유쾌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그림만 봐도 말도 안 되게 책을 만들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유쾌 발랄한 이야기들, 참신한 상상력이 잔뜩 묻어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책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기본 베이직 표지고요. 제가 겨울 에디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친구한테 선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 책이 없었어요, 저한테. 근데 이렇게 여름 에디션을 팔더라고요. 게다가 요거. 이거 너무 귀엽죠? 대박이야. 이거 책갈피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워서 안 뜯었어요. 그리고 딱 한 권 남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게 딱 이렇게 붙어 있었고, 게다가 이제 여름 에디션. 그래서 원래 이 책을 사려고 했었는데, 이 책갈피 때문에 이제 그 자리에서 당장 결제를 했습니다. 이 책이랑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이 책 좀 빌려줄래? 라는 책인데요. 이것도 이제 부제가 세상의 모든 책 덕후를 위한 카툰 에세이.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그냥 책 덕후라면 맞아 하면서 좀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이 있으려나 서점이 약간 뭔가 아이스럽다면 이 책은 조금 어른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두 개가 책의 결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이 책도 그런 책이겠거니 하고 샀었는데 결이 달라서 좀 많이 당황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보다는 저는 이 책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선색 서점에서요. 요렇게 3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한 권 남았죠? 짠. 이 책은 이미화 작가님의 삶의 어느 순간은 영화와 같아서 라는 에세이예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님은 얼마 전까지 책방을 운영하셨던 책방 사장님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책도 쓰시면서 글도 쓰시면서 책방도 운영하는, 그래서 책방 이름이 35mm 영화 책방.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 책도 영화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섞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 3분의 1 정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그 한 편의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화와 얽힌 이 작가님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개인적으로 영화를 막 그렇게 많이 보거나 좋아하거나 또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안 본 영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 읽어야 더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물론 영화를 몰라도 이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막 크게 뭐 무슨 내용이야 막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은 안 들고요. 그냥 뭔가 그냥 괜히 아쉬운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 책은 뭐랄까, 뭐 많은 에세이들이 그러하듯이 이 작가님의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조금 묻어나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게 스스로 후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무언가 큰 성취를 해내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이랑 조금은 결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뭐 그런 생각? 근데 이제 이 책 작가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천히 나약하게 오래오래 가겠다. 길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크게 성공한 삶, 화려한 삶 이런 거 좋을 수 있죠. 좋지만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걸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냥 내 갈 길 아무도 안 쳐다봐 줘도 그냥 조용히 걸어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일단 제가 읽은 부분까지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에 잠깐 읽고 있는데 네, 굉장히 잘 읽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저의 책장에 추가될 4권의 책과 이 책과 연결되어 있는 2권의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